어느 날 오래된 책장 속에서 꺼내든 사진 한 장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웃으며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미소가 지금의 얼굴과는 너무도 달라 보였다. 주름이 깊게 패인 현재의 얼굴과 비교했을 때 그때의 빛나는 눈빛은 잊고 지낸 나 자신을 일깨워주는 듯 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또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늘 바쁘게 살아오면서 그 웃음은 어느새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 정작 자신은 잊혀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오랫동안 묵혀둔 노트를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일기를 쓰고 시를 적으며 꿈을 기록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록은 사라지고 메모지에는 장보기 목록과 아이들 학원 시간표만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노트를 펼쳐보니 어린 날의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웠고 무엇을 원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왜냐하면 그 기록 속에선 나는 반드시 나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짐은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다. 다음 날 그녀는 작은 용기를 내어 집 근처 문화센터를 찾았다. 서예 강좌와 요가 수업, 그리고 여행 글쓰기가 눈에 띄었다. 글쓰기 강좌의 모집 안내문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에서 두근거림이 일었다.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처음엔 주저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작가냐, 집안일 하기도 벅찬데 무슨 글쓰기냐, 스스로를 자책하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아니면 평생 다시 못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결국 그녀는 강좌에 신청했다. 첫 수업날 그녀는 낯설고 어색한 공간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의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강사는 말했다. 글쓰기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그 말에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가족에게 헌신하고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본 적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오늘의 기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단어들이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글쓰기에 빠져들었다. 매일 하루를 정리하며 글을 쓰는 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였다. 남편과 다투었던 날에는 억눌린 감정을 글로 풀어냈고 아이들이 어릴 적 불러주던 별명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다. 언젠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긴 글을 쓰기도 했다. 눈물이 글줄 위에 뚝뚝 떨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머니와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글쓰기는 과거를 위로하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거울 앞에 서면 늘 피곤한 얼굴만 보였는데 이제는 눈빛이 살아나는 걸 느꼈다. 집안일에 치여 무심코 지나쳤던 창밖 풍경도 새삼 눈에 들어왔다. 봄이면 피어나는 꽃, 여름의 짙은 녹음,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설경까지 글로 옮기다 보니 매일이 특별해졌다. 그녀의 글은 점점 더 진솔해졌고 강좌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녀의 글을 읽고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글에는 삶이 있다.
그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였다. 가끔 남편은 물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글 쓰느라 밥도 늦게 차려주고 말이야. 예전 같았으면 미안한 마음에 얼른 수습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도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야 우리 가족에게도 더 따뜻할 수 있어. 처음엔 남편도 당황했지만 그녀가 글을 쓰면서 예전보다 한결 여유롭고 밝아진 모습을 보자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이들 또한 엄마가 글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다. 엄마, 나중에 책 내는 거야? 하는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작은 꿈을 꾸게 되었다. 자신이 쓴 글을 모아 가족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해도 남편과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언젠가 손주들이 그녀의 삶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글을 정리하고 사진도 함께 붙였다. 한 장 한 장 쌓이는 원고를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다. 나이를 먹어가며 흔히들 말한다. 이제 새로운 건 불가능하다고, 그저 남은 날을 보내는 것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안다. 늦었다는 말은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잊었던 나를 찾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글쓰기는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보는 창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에만 갇혀 있지 않다. 물론 그 이름들은 여전히 소중하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이름,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매일 노트에 펜을 들 때마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나다. 그 고백은 세상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중년의 문턱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잊었던 나를 찾는 일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진 한 장, 오래된 노트 한 권, 그리고 흔들리던 마음 하나가 그녀의 삶을 바꾸었다. 이제 그녀는 하루하루를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글을 쓰며 자신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글쓰기 강좌가 몇 달째 이어지자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강좌에서 만난 동갑내기 수강생들과의 인연도 그녀의 삶에 큰 힘이 되었다. 그 중에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는 이도 있었고, 아이들을 모두 독립시킨 뒤 공허함을 달래러 온 이도 있었다.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잊고 살다가 이제야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강사로부터 글쓰기 모임에서 발표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처음엔 다들 망설였다.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글을 읽는다는 건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기를 낸 몇몇 사람들이 발표를 시작하자 눈물과 웃음이 이어졌다. 그녀도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었다. 글의 주제는 어머니의 손이었다. 어린 시절 겨울이면 찬물에 빨래하던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 힘들어도 늘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손,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손을 그렸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그 글은 모두의 마음에 와닿은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모임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친구들도 생겼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함께 카페에 가서 글을 읽어주고 서로의 고민을 나눴다. 집안에서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큰 위로였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늘 그녀에게 여자는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그녀가 문화센터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곱지 않은 눈빛을 보냈다. 애들 다 컸다고 이제 나 몰라라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냐? 하는 핀잔이 이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서러움에 눈물을 삼켰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저를 찾으려는 겁니다. 그래야 더 오래 가족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남편과의 갈등도 있었다. 남편은 처음엔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늦은 밤까지 글을 쓰거나 모임에 나가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던 것이다. 어느 날은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농담처럼 말했다. 너희 집은 요즘 살림은 누가 해? 아내가 작가 된다고 날아다닌다던데? 남편은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그날 밤 그는 무심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지 그래. 그냥 집에만 있어도 될 거 아니야. 순간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냈다. 여보,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당신이 회사에서 성취를 느끼듯이 나도 이제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엔 화를 냈지만 시간이 흐르자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몰래 그녀의 노트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진 날도 있었다. 거기엔 자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글은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글쓰기 강사의 권유로 지역 잡지의 한 편의 수필을 기고하게 된 것이다. 그 수필은 중년 여성의 삶과 잊고 지낸 나를 찾는 과정에 대한 글이었다. 뜻밖에도 그 글은 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었고 잡지사로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다. 당신의 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 역시 잊고 지낸 나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작은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 무렵 그녀는 아이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대학에 다니는 딸은 엄마의 글을 읽고 엄마, 나도 글 써보고 싶어. 나랑 같이 책 만들자. 라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모녀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읽고 농담처럼 말했다. 엄마,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겠다. 그 한마디가 그녀를 웃게 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엄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가까운 친구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늘 활기차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삶에도 언젠가 끝이 올 텐데 나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 끝에 그녀는 글쓰기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다. 글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흔적이라는 것을. 언젠가 자신이 떠난 뒤에도 글은 남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더욱 진지하게 글을 써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가에 앉아 글을 썼다. 때로는 일상적인 하루의 소소한 기록이었고, 때로는 인생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었다. 눈물로 적은 글도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뎌낸 증거였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자. 비록 작은 자비 출판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후세에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글을 다듬고 제목을 붙이고 원고를 묶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만의 첫 책이 세상에 나왔다. 비록 화려한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글쓰기 모임 사람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책보다 값진 선물이 되었다. 책을 받아든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여보, 미안했어. 이제 알겠다. 당신이 왜 그렇게 글을 쓰고 싶어 했는지. 아이들은 엄마의 책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다. 시어머니조차도 책을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진 줄 몰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되찾았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마저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늦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